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우리가 각자 달리는 목적은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달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는 달리기도 있지만 결국엔 내가 내 자신을 조금 더 뛰어넘는 그 즐거움, 기록을 깨기 위해서 그 생각만으로도 퍼스널 베스트라고 하는 PB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들어도 두근두근 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제의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새벽을 뚫고 그 찬 공기를 뚫고 혹은 습한 공기를 뚫고 기록을 깨기 위해서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갑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날은 정말 몸이 무거워서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든데 어떤 날은 생각보다 다리가 정말 가볍고 편안한 페이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똑같은 코스인데 숨은 훨씬 덜 차고 영원히 이렇게 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날을 그냥 오늘 운이 좋았네 혹은 오늘 그냥 컨디션이 좋았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내 몸이 보내는 나의 컨디션 관리법의 신호를 무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컨디션이 좋은 날 최고 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 때 제가 직접 느낀 그때 어떤 나의 징조들이 있었는지 그 신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신호, 그냥 느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들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이게 된다면 내가 그날은 조금은 무리해도 되는, 내가 조금은 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그 5가지에 대해서 신호에 대해서 살펴보고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고요함입니다. 저는 PB를 세웠던 날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요, 심장이 평소보다도 훨씬 안정적으로 쿵쿵하고 뛰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안정시 심박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시 심박수는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한 상태일 때 1분 동안 뛰는 심박수인데요. 심혈관계의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침에 안정시 심박수가 48에서 50 사이라면은 그날은 40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시 심박수가 낮아졌다는 건 엔진 출력이 강해져서 한 번의 펌프질로만으로 더 많은 혈액과 산소를 온몸에 보낼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즉, 더 적은 에너지로도 최고의 효율을 내는 최상의 연비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정시 심박수가 신체 피로도와 회복 상태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다면 몸이 아직 회복 중이거나 아프다는 신호이고 낮을수록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풀코스 PB였던 서울 마라톤 아침 평소 48에서 50이던 제 안정시 심박수가 44까지 낮아졌는데요. 그 숫자를 본 순간 불안감이 저는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 몸이 준비가 되었구나.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가 울리면 내가 그 신호에 맞춰서 뛰기만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요즘에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은 안정시 심박수를 꾸준히 재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스마트워치가 없다면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같은 시간에 짧게나마 안정시 심박수를 한번 재어보는 습관도 좋습니다. 내 몸의 평균 데이터를 아는 것이 변화의 가장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서요, 첫 번째 신호가 내 몸속에 있는 느낌이라면 두 번째 신호는 내 온몸으로 느껴지는 가벼움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혹은 워밍업을 위해서 가볍게 뛸 때 평소와 달리
가볍게 툭툭툭 움직이는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날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은 평소보다 체중이 몸이 0.5에서 1kg까지 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벼움은 내 몸의 회복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청신호입니다. 고강도의 훈련 이후에 우리 몸에서 근육은 글리코겐을 저장하면서 다량의 수분을 함께 끌어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또 근육의 미세한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으로 몸이 살짝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든 훈련 다음날 체중이 살짝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완벽한 휴식과 영양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염증과 수분은 쫙 빠져나가고 근육에는 에너지원인 글리코겐만 가득 채워진 최적의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아침에 체중의 미세한 감소는 피로 회복과 레이스를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이 가벼우니 자신감이 붙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평소에 훈련하실 때는 체중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시기보다는 대회 1주에서 2주 정도를 남기고 공복 체중의 추세를 관찰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고강도 훈련 다음날 체중이 살짝 올랐다가 그 다음에 회복되었을 때 체중이 쭉 떨어지는지, 체중이 쭉 떨어지는 그런 건강한 패턴을 보인다면 아주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요, 레이스 당일날 맞닥뜨릴 수 있는 레이스 초반의 편안함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대회 때 뛰게 되면은 초반에 당연히 조금은 빠른 페이스로 달리게 되는데요. 그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유난히 평소와 같은 페이스로 내가 오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이 바로 PB가 터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자각적 운동 강도인 RPE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느끼기에 지금 얼마나 힘든가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감각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주관적인 감각이 우리 몸의 실제 생리적인 상태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혈중 젖산 농도가 낮고 산소 이용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숨이 덜 차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날이 실제로 생리적으로도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속도를 내도 피로 물질은 덜 쌓이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이스 후반에 모두가 지쳐갈 때 스퍼트를 낼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훈련 일지에 거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의 자각적 운동 강도를 기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워치에는 끝나고 나서 오늘 운동 강도가 어땠는지 한번 1부터 10까지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거를 한번 신경 써서 체크를 하셨다가 내가 어떤 강도인지 거기에 무조건 쉬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냥 힘들었다 쓰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이 페이스라고 했을 때 원래 강도가 어땠는데 내가 오늘 느끼기에는 어땠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모든 컨디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쾌함입니다. PB가 나왔던 대부분의 날 아까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치 잘 충전된 배터리처럼 자연스럽고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흔히 수면의 양에만 집착하지만 기록을 만드는 것은 수면의 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더 활발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깊은 수면 단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지만 신체와 정신이 완벽하게 재충전이 되고 고통을 이겨내는 의지력 또한 강해진다고 합니다. 즉 숙면은 최고의 보약이자 강력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대부분 PB를 내기 전날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고 다음날 알람 없이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머금고 깨어나는 그 느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면량이 작지 않아요? 라고 해서 얘기하시는데, 물론 수면량이 절대적으로 보면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그 잠 들었을 때 그 질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깊게 잔다는 느낌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대회 전날 억지로 일찍 자려고 애쓰기보다는 일주일 전부터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그리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통해서 잠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퇴근해서 운동하다 보면은 지쳐서 그냥 골아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신호는 우리 몸에 다리가 보내는 신호, 부드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족저근막음이 있다면 아주 찌릿찌릿할 텐데요. 다리가 뻐근하거나 무겁지 않고 마치 기름칠이 잘 된 것처럼 탄력 있게 움직이는 날, 이런 날은 레이스 중에서도 다리가 잠기는 일이 없고 리드미컬하게 경쾌한 주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리가 무겁다는 그 느낌의 정체는 회복되지 않은 근섬유의 미세한 손상과 피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리가 부드럽다는 건 근육속의 미세한 손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내가 퍼포먼스를 내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 스포츠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다리의 상태가 실제 경기력과도 직결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다리 상태만을 통해서도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유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훈련 후에 쿨다운 스트레칭과 폼 롤러 마사지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싱, 반신욕도 강조해드렸습니다. 이는 근육 회복 속도를 높이고 다음날 부드러운 다리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폼 롤러를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그거를 막 문대듯이 하는 거는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이 오기 전에 부상 방지 차원으로 마사지를 꾸준하게 해주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자, 이 5가지 신호는 우연이나 행운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철저한 휴식, 그리고 건강한 영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 몸이 보내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스널 베스트, PB는 이처럼 준비 잘 된 내 몸이 나에게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기록에 도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몸에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소홀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회 당일날 아침에 이 5가지 신호가 느껴진다면 절대 그날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꾸준히 훈련을 이어나가고 좋은 기록을 세우시길 바라면서 이상 러너 인바였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정보,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